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벽지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른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니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서 잠시라도 고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초인종 소리 하나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띠링. 그 짧은 울림이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택배겠지 뭐 특별히 누가 날 찾아올 일도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유 모를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와 눈이 마주친 것은 어느 젊은 여성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작은 가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엔 밤새운 듯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미묘한 표정, 20년 전의 기억 속에 머물던 어린 얼굴이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너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호칭, 세상 어떤 말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붙든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내가? 딸은 미소인지 미안함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그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발짝 제 쪽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도리어 한 걸음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온 거냐? 그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종이봉투는 오래 보관한 듯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자주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말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 말이 딸의 손에 남아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남기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야 아버지께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종이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주 어린 딸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냐?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꼭 만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걸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묻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가 지금 이렇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가져온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꿀 숨겨진 진실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딸이 조심스럽게 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밟는 듯 했습니다. 딸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익숙함과 낯설미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0년 동안 거의 바꾸지 않고 살았다. 괜히 바꾸면 내가 어딘가에서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떨림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른스러우면서도 어린아이 같던지 순간 가슴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저는 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오래 추위 속을 떠돌다 잠시 불을 쬐는 사람처럼 손이 아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줄 수 있겠냐? 2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딸은 마음을 다잡는 듯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라진 이유를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모르셨던 거죠? 그 질문 하나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내 엄마가 널 데리고 잠시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상자를 열 듯 조심스레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희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꾹 모았습니다. 내 병원에서 어머니는 저를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맡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딸은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괴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스스로 저를 끊어낸 거였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널 찾으면서 울었어.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이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거기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종이봉투를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안에의 필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곁에서 위험하다고 믿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표정은 장난이나 오해가 아니라 오래도록 짓눌러온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니 내가, 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말하기보다 어머니가 남긴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마치 아내의 손길이 제 손등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 필체는 너무도 익숙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저를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던 진실이에요. 제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왜 아버지와 떨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왜 20년 만에야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손을 떨며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중반을 읽어가던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가 사라지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딸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어머니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이 20년 동안 끊어졌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모든 비극이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거냐? 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해에는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춘 듯 강하게 긴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저를 데리고 떠나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속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0년 뒤찾아온 진실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얼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를 데리고 떠나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오래 품어온 무거운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냐? 내 엄마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은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을 꼭 모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조금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가깝다고 할 만한 사람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 그중 누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 저는 거의 애원하듯 묻고 있었습니다. 딸은 깊게 숨을 들이킨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떠나려고 한다고, 어머니가 없는 사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제 양쪽 귀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강한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슬프고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제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동생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강한 충격이 지나갔습니다. 제 동생? 한 집에서 자라며 서로를 의지하던 그 동생.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그 동생. 왜, 내 동생이 왜 그런 말을 했다고 나오는 거냐? 내 엄마가 그걸 믿었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글을 보면 그날 삼촌이 어머니를 찾아왔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삼촌이 폰을 빼앗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설마. 딸은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삼촌이 아버지를 너무 잘 안다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오래전부터 만났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처음엔 안 믿었지만 결국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고 땅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동생의 지나친 간섭, 가끔 아내를 향해 했던 이상한 충고들,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에게 따로 연락하던 이유들, 그때는 그냥 가까운 가족이라 그럴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삼촌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다고 했어요. 어디서 봤고 어떤 사람과 있었고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던 날도 삼촌이 아버지는 지금 다른 여자와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난 회사 창고 화재 때문에 철야했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었고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딸은 저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한쪽에서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삼촌이 계속 아버지를 욕하니까 결국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 흔들린 결과, 그래서 그날 너를 데리고 떠난 거냐? 그렇게 적혀 있었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생각하기엔 아버지가 가정을 깨기 전에 저만큼은 지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상처받았을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그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 혼자만의 결정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는지 온몸이 떨릴 만큼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는 나를 의심한 채 널 데려가 2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단 말이냐? 딸은 말없이 제 시선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딸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뒤에 몇 번이고 돌아오려고 했대요. 하지만 돌아오려던 바로 그날마다 삼촌이 어머니를 찾아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턱하고 멎었습니다. 내 동생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딸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긴 종이 뒤쪽에 삼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진실이 적혀 있길래 20년 동안 가족을 갈라놓았을까? 어머니 글에는 삼촌이 아버지를 질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방안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가족까지.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적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삼촌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어머니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동생이 제 아내를 향해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그 몇 초는 제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다오. 내 엄마가 뭐라고 남겨놨는지. 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20년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흔적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록에는 삼촌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마다 아버지를 헐뜯는 말을 반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했다고 하지만 삼촌이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라니 도대체 뭘 말했길래? 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직접 봤다거나 어머니가 모르는 곳에 다녀왔다거나 가족보다 외부 사람들을 더 챙긴다는 식으로 삼촌이 늘 의심을 심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벌써 저릿저릿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희미했지만 그 시기 저는 정말로 바쁜 회사 상황으로 매일같이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동생이 알면서도 왜 그런 식으로 왜곡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반응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삼촌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처음엔 이상했다고 했어요. 별 이유 없이 지나치게 아버지를 공격하니까 몇 번이나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삼촌은 그럴 때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다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투, 그 억지를 부릴 때 나오는 동생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그런 말을 전부 믿은 거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싶어 했고 삼촌이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오히려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아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아내도 나를 믿고 싶어 했던 거구나. 하지만 딸은 봉투를 쓸어내리며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를 욕할 때마다 삼촌의 태도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진지해서 결국 어머니는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독이었습니다. 반복되는 말, 세뇌처럼 들리는 의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불순한 이야기들. 그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받아들였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삼촌이 울면서 이야기했을 때였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울었다고? 내 동생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그랬다고 했어요. 형이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 당신이 떠나는 게 오히려 더 잘된 거다. 그러면서 울며 말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동생이 우느라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집착? 그건 분명히 집착이었습니다. 딸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삼촌에게 그만 돌아가 보라고 말했는데 삼촌이 문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은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왔다고. 형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당신을 사랑해왔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귀가 멍멍해질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젖히며 숨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내 동생이 내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냐? 딸은 조심스레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동안 삼촌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공격했는지, 왜 집에 찾아올 때마다 불편했는지, 그제야 이유가 보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든 기억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자주 들렀던 이유, 아내를 이상하게 대하던 눈빛, 형은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모르지 않냐? 그때 그의 말투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절 데리고 나오신 거래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늦게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저를 데리고 떠난 뒤였던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딸이 사라졌던 그날, 차가운 집, 텅 빈 방,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그 흔적. 그게 동생의 일방적인 감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딸은 마지막 종이를 펼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딸은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그 눈물 앞에서 나는 너무 흔들렸다.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고백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너무 두려워 나는 도망쳤다. 제 심장은 그 구절에서 크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날 누구에게서도 지켜지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집착과 누군가의 침묵 사이에서 아내는 자신과 딸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딸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제 곁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것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끝까지 나를 오해한 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냐? 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답은 또 다른 진실이 남아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딸은 봉투 속에서 마지막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딸이 마지막 종이를 쥔 손을 조심스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전해졌는지 제 가슴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묵혀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켠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몸은 저절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두 손에 힘이 들어갔고
머릿속에는 어떤 진실인가라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은 종이를 펼친 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떠난 뒤에도 불안했다. 혹시 삼촌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어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 남편이 만났다는 사람들, 남편이 방문했다는 장소들. 딸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삼촌이 한 말이 거의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 호흡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동안 눌려있던 가슴 한복판이 꺼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조차 너무 늦게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종이의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 긴 야근들, 출장들, 내가 외면했던 그의 노력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로 일만 했지. 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일찍 빠져나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머니에게 전해줬대요.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가 기다린다고 말하며 먼저 일어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 시절의 제가 누군가에게는 흔한 한 남자의 평범한 삶처럼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다고 적어두셨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삼촌의 말만 듣고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다. 남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변한 건 나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후회가 담긴 그 문장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딸은 종이의 끝부분을 조심스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삼촌을 다시 찾았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동생을 찾아갔고 동생은 그때 뭐라고 했을까? 그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 것이다. 딸은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들 정말 사실인가? 그러자 그는 웃었다. 내가 이제 와서 그걸 묻네. 그 말투에서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진실이었지만 그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제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사랑은 진실 말은 거짓. 그건 아내를 붙잡기 위해 동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내에게 접근하기 위해 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종이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삼촌의 눈빛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눈빛 말이냐? 딸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행복을,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모두 빼앗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기운을 느끼는 순간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무시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다.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오해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딸은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깊은 사랑만큼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웠대요. 그 말은 2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제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자신이 흔들린 그 순간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대요. 아버지를 의심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멀어지는 게 아버지에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이용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이 아팠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사셨대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다시 붙잡고 싶은 절절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 가지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의 마지막 진실을 나는 끝까지 들어야겠다. 아직 더 남아있지?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남긴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손에 든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하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봉투를 천천히 열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에게 꼭 아버지께 전하라고 남긴 메시지래요. 저한테도 자세한 내용은 안 알려주셨대요. 그저 아버지에게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잊힌 이름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설마 내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적어둔 거냐? 그러자 딸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래요,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께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하다니? 딸은 종이를 꺼내들고 마치 무언가를 결정한 듯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면 안 된다. 제 가슴 속에서 어둡고 무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딸은 다시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다. 그 문장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도 읽던 종이를 내려놓고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뒤에도 평생 그 마음이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처럼 덮였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딸은 종이를 다시 들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진실을 더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도
안고 살 수도 없는 진실이다. 그 문장에 제 심장은 꽉 조여들었습니다. 말할 수도 안고 살 수도 없는 진실이라니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딸은 다음 문장을 읽으려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뱉었습니다. 나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딸의 목이 잠기며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나는 이미 벌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의 눈썹이 떨렸습니다. 벌을 받기 시작했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 머릿속에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동생,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20년 내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어렴풋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란 말이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냐? 딸은 머뭇거리다가 눈을 크게 뜬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아이. 혹시 저는 아니겠죠?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에 날카로운 칼끝을 들이대듯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넌 내 딸이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느낀 딸은 눈물을 고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말한 진실은 뭘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문장, 아이의 피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 문장은 우리 모녀 아니 우리 관계의 끝을 향해 가는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딸은 종이를 꼭 쥐고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이 말을 한 뒤 많이 울었다고 해요. 오래오래 계속.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 무슨 진실이 있더라도 너는 내 딸이다. 그건 세상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이미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걸. 딸은 숨을 골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서 말이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는 아버지에게만 남겼대요. 저는 종이를 받기 위해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엄마가 숨기고 간 마지막 조각을 내가 확인할 차례구나. 딸은 떨림을 참으며 종이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그 종이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 가족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무겁고 거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의 마지막 고백, 그 단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딸에게서 받은 종이는 희미하게 접힌 자국이 있었고 모서리는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여러 번 펼쳤다가 도저히 전하지 못하고 다시 접어두기를 반복한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걸 내 엄마가 나에게만 남긴 거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어머니가 남편이 직접 읽어야 한다고 따로 떼어 넣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손글씨가 한 줄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말부터 적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적을 것 같아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적은 뒤 다시 이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당신을 떠나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깊이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날 당신의 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굳어졌습니다. 동생,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올랐다 지워졌던 이름. 아내는 다음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당신이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제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딸이 놀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제지하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썼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당신 회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자주 늦게까지 남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말, 난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딸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당신이 저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떠나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저의 호흡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저 사이에서 아이를 두면 안 된다며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딸이 놀라며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받쳤습니다. 아버지, 협박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내 동생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당신의 동생은 제게 말했습니다. 형이 너랑 아이 같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딸의 눈에는 이미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삼촌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저는 대답 대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편지는 무자비하게 진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형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와의 아이가 생기면 형의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너는 형에게 버림받을 거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머금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고 떠나신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그냥 그놈의 거짓말일 뿐이다. 하지만 제 말은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나는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앞에서
제 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이 선택이 당신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은 결국 모두 거짓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여보, 우리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 진실이 뭔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아, 지금부터 내가 듣게 될 말은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무슨 이야기든 듣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너를 내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말을 마저 이어가는 순간 우리 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숨을 삼키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밝게 웃던 얼굴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려는 사람처럼 잔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마음을 천천히 내려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나도 너도 아무도 아닌 내 동생이었습니다.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삼촌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도 평생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엄마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부 그놈 혼자 꾸민 말이었습니다. 내가 딴 여자가 있다는 말도 너를 가져서 안 된다는 말도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 엄마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가 버렸을 때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침묵만 하다가 결국 내 엄마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은 눈시울을 적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삼촌이 엄마와 아버지를 떼어놓은 거예요? 저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를 찾으려고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내 엄마의 가족들도 찾아갔지만 이미 너희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마치 그 말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늘 말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늘 미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엄마도 그 거짓말을 믿었으니 너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겠지. 딸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일기들과 편지를 보니까 그것도 점점 의심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다. 그런 글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랬구나. 내 엄마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했구나.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를 그리워한 글도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손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제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당신을 찾게 되면 그때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우리 딸을 부디 당신 품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 문장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아버지 곁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저는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제가 다시 가야 할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널 지킬 차례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던 20년의 공백, 20년의 오해, 20년의 그리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 부탁을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뤄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품 안에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20년 만에 돌아온 딸과 20년 동안 진실을 몰랐던 아버지는 마침내 한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늦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